10년이니 한국에 온 지 꽤 오래된 외국인이라서 짐작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11년이 됐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도 편하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한국의 강산이 한 번 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연으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베트남에서 자란 베트남 사람입니다. 제가 23살이 됐을 때 저는 살아왔던 베트남의 평야지대를 떠나 한국의 부산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 시집에 왔을 때 한국은 제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동백섬으로 해운대로 드라이브를 시켜주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살아갈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제가 해운대의 바다 풍경을 바라봤을 때 그런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 온 것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부산은 저희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남편에게서 저는 행복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저희 꿈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우리 사랑의 열매인 아들 몽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저희 인생도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남편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저와 아들 몽빈이에게 자주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완전히 실명해서 더 이상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보듬어 주면서 저희는 힘든 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은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모든 환경을 참 이겨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세상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점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마사라는 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새로이 적응하는 생활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경대학교 임학하였고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한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공부한 덕택에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틈틈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통역기나 번역, 또 상담 등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참 좋은 정책을 많이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남부럽지 않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찾아보고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 누굴까? 누가 그걸 잘 지킬까? 그럴 것이 궁금했습니다. 탈핵되는 대통령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해본 일입니다. 제 남편에게 해당하는 장애인 정책, 그리고 저에게 해당하는 다문화 정책, 또 아들 몽빈이가 해당되는 교육 정책에서 저는 그런 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정책을 보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을 도운 것은 국가가 아니라 제 남편 개인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당시 과정을 생각하면서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니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의 경우도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달라진 정체성에 적응해야만 할 때 혼란이 있었고 거기에 다른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이해하고 그 절망감을 같이 생각해주고 치유해줄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스스로 또 옆에서 보는 저와 가족들도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겪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서로가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들 사이에는 양극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그리고 성 문제나 교육 등에서부터 장애인 등급으로 인한 소급의 차이까지 그 양극화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차별 절폐,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제시하고 장애인 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도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미래도 있고 그들이 굴어가는 다문화 가족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르고 멋진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와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여성들은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생김새와 언어 그리고 살아왔던 문화도 다릅니다. 한국으로 시집 왔다고 해서 바로 한국 사람이 되는지는 못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되려면 다문화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시간과 노력도 같이 조금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를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의 관심과 도움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과 교육의 기회는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을 전담하는 방문 상담사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이주 여성과 그들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을 함께 방문하여 가족이 지내고 있는 환경을 잘 챙겨보고 국가적으로 이해하고 돌보아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다문화 가족이 함께 한다는 점을 꼭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결혼 이주 여성의 재료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 몽민이가 대학에 진학할 때 지금처럼 입시 지옥이라면 또 사교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면 저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육 문제에 대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한국식 입시 교육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경제적 입시 교육이나 사교육이 판을 치는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개성과 인성과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다문화 가정은 물론이고 아직 등록되지 못한 어린들과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혼자 집에서 아이에게 한 모국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기를 어렵습니다. 다문화의 장점을 살려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라와 아빠 나라, 양국의 인재가 될 기회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후보들도 많은 정책을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끝까지 잘 지켜주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될지를 가짜로 그려내기보다는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또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언제나 원칙을 가지고 살았고 그 원칙을 지킨 분입니다. 또 정치를 위해 정치를 한 분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것을 빠져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솔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국민이 이렇게 잔조 연설을 하는 것도 안철수 후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열심히 지키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살펴주고 어렵고 아픈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서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곳입니다.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안철수 후보처럼 약속을 지키는 후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기에 선거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아직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고민이 많은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우리나라를 가장 잘 지켜낼까요?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을 못한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가 한 약속을 가장 잘 지킬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은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고 이분에게 투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한국어 발음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변함없이 저에게 주는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합니다. 몽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완전히 실명해서 더 이상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보듬어 주면서 저희는 힘든 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은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모든 환경을 참 이겨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세상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점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마사라는 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새로이 적응한 듯했기에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틈틈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통역기나 번역, 또 상담 등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참 좋은 정책을 많이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남부럽지 않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찾아보고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 누굴까? 누가 그걸 잘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제가 해운대의 바다 풍경을 바라봤을 때 그런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 온 것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부산은 저희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남편에게서 저는 행복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저희 꿈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우리 사랑의 열매인 아들 몽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저희 인생도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남편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저와 아들 몽빈이에게 자주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는 생활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길을 찾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경대학교 임학하였고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한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공부하니 한국에 온 지 꽤 오래된 외국인이라서 짐작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11년이 됐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도 편하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한국의 강산이 한 번 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연으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베트남에서 자란 베트남 사람입니다. 제가 23살이 됐을 때 저는 살아왔던 베트남의 평야지대를 떠나 한국의 부산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 시집에 왔을 때 한국은 제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동백섬으로 해운대로 드라이브를 시켜주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살아갈